어머니, 여기 국 하나 더 나왔어요. 시끌벅적한 저작거리 한복판.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좌판 앞에서 한 여자아이가 작은 손으로 국밥 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서 국을 퍼 담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홍금옥의 숨이 멎었습니다. 7년 전 분명 불길 속에서 죽었다던 며느리였습니다. 서아야,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여인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자아이가 금옥의 옷자락을 붙잡고 올려다보며 웃는 순간 금옥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폐인처럼 무너져 살아가는 아들 도윤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날 밤 최 씨 집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달빛 야담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붉은 촛불이 제사상 위에서 가물거렸습니다. 홍금옥은 무릎을 꿇고 앉아 죽은 며느리 윤서하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방바닥에 닿을 때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7년째 지내는 제사였지만 올해는 유독 눈물이 많이 났어요. 상 위에는 며느리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달고 부드러운 약과 새하얗게 빚은 송편, 그리고 서하가 가장 좋아하던 밤단자까지. 금옥은 하나하나 상에 올리며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국을 끓일 때면 늘 간을 먼저 보던 모습, 아침마다 주막 아궁이에 불 지피던 야무진 손놀림, 시어머니 앞에서도 환하게 웃던 그 밝은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절을 함께 올려야 할 아들 도윤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금옥은 고개를 들어 빈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락방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을 게 뻔했어요. 7년 전 그날 이후로 아들은 단 하루도 제대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고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고 며느리 이름만 나와도 무너져 내리는 폐인이 되어버렸지요. 형님, 벌써 7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제사를 지내시나요? 뒤에 앉아있던 친척 하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만. 이제 그만 조카님이라도 재혼을 시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금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끝만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날마다 술만 드시면 집안이 어찌 되겠습니까?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금옥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금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절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금옥의 무릎은 후들거렸어요. 친척들이 제사밥을 나눠 먹는 동안 금옥은 혼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금옥은 마당 한쪽에 서 있는 매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서하가 혼인 첫 해봄에 직접 심었던 나무였지요. 네가 살아만 있었더라면. 금옥은 나무 앞에 멈춰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이 집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금옥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삿밥이 남았어요. 금옥은 보자기에 밥을 조금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일이었어요. 제삿밥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오는 것 말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형님? 잠깐 나갔다 오겠네. 금옥은 짧게 대답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저작거리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금옥은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늘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를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아들을 보면 숨이 막혀왔습니다. 장터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왁자지껄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떡 사세요. 갓 쪄낸 송편이에요. 무명 한 필에 단양, 더 싼 데 없어요. 옷감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 떡 장수의 외침, 생선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금옥을 감쌌어요. 금옥은 그 속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금옥은 무심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에 작은 좌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낡은 소 뒤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앞에 한 여인이 서서 국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금옥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섰어요. 여인의 손놀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자를 들어 국을 뜨고 그릇에 조심스럽게 따르고 팔을 얹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낯이 익었어요. 금옥은 숨을 죽이고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저 손놀림. 서하와 똑같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허름한 옥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소매가 해지고 치맛자락이 닳아 있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이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손님에게 국밥을 건넸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까지 들리는 순간 금옥은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금옥은 한 걸음씩 좌판 쪽으로 다가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바로 그때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국 하나 더 나왔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국밥 그릇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손님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또래보다 작았지만 야무지게 움직였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인사까지 했지요. 금옥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 금옥의 숨이 완전히 멎어버렸어요. 분명했습니다. 7년 전에 죽은 며느리 윤서아였습니다. 조금 여윈 얼굴이었지만 눈매도, 코도, 입매도 모두 그대로였어요.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금옥은 입술을 떨며 한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서아. 야.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천천히 금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지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금옥이 기억하는 그 따뜻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서하야, 네가 아니냐? 내가. 금옥은 다가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좌판 모서리를 간신히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양반 누굴 찾나? 혹시 미친 거 아냐? 금옥은 그런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금옥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맑은 눈으로 금옥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작은 손이 금옥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금옥은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매가 아들 도윤과 똑같았어요. 코끝도, 입매도, 웃는 모습까지 어린 시절 도윤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금옥은 그대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여인이 황급히 달려와 아이의 손을 확 잡아챘습니다. 가자. 한마디만 던지고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국을 담던 그릇들을 급하게 보자기에 싸고 솥뚜껑을 덮고 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다려. 서하야, 제발. 금옥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 하나가 금옥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금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멀어져가는 모녀의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여인이 아이 손을 잡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기 직전 단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금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서 있던 하인을 붙잡았습니다. 저 여인을 따라가라. 어디 사는지 알아봐. 네, 하지만 빨리.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하인은 황급히 여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금옥은 그대로 좌판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살아있다. 서하가 살아있어. 그리고 저 아이는 분명.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해가 기울어 어둠이 내릴 무렵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마님. 하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성박 빈민촌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삽니다. 모녀 둘이서만 사는 것 같습니다. 금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금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어요. 살아있었구나. 서하야, 네가 살아있었구나. 촛불이 깜빡이며 방 안을 흔들었습니다. 금옥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동이 트기도 전에 금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밤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린 손녀의 맑은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여미고 마루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고 멀리서 달구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금옥은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시 가봐야 한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금옥은 장터로 향했어요. 어제 며느리가 좌판을 펼쳤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금옥은 주변을 둘러보며 국밥 장사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여기서 국밥 팔던 여인 못 봤소? 아, 그 젊은 아낙 말씀이십니까? 오늘은 안 나왔던데요. 어디 사는지 아오? 글쎄요. 성박 어디라고만 들었습니다. 금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제 하인에게 들은 대로 성박 빈민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빈민촌은 한양 성곽 바깥 구석진 곳에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허름한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흙바닥에는 오물이 흘렀습니다. 금옥은 코를 찌르는 냄새를 참으며 골목을 걸었어요. 하인이 일러준 대로 골목 끝까지 가자 담장도 제대로 없는 낡은 초가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금옥의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문틈으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좁은 마루에 여인이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옆에는 어린아이가 나무 막대기로 땅바닥에 뭔가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인은 빨래를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개어 포겠습니다. 해진 치마 저고리였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옷가지들이었어요. 아이가 어머니 하고 부르자
여인이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금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맞아. 분명 서아야.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에서 움직임이 멎었어요. 여인이 빨래 개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옥과 눈이 마주치자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여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금옥은 입을 열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안 됩니다. 여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듯 손을 문틀에 올렸어요. 제발. 한 번만. 금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윤서아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야. 내 얼굴이야. 어찌 모르겠느냐. 금옥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여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서하야. 제게 말 걸지 마세요. 여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금옥은 그 떨림 속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나는 단지. 금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금옥은 문틀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바로 그때 안에서 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아이는 금옥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금옥은 그 눈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아이가 금옥 앞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금옥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금옥은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눈매, 코, 입매 모두 도윤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금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쓰다듬으려 했어요. 하지만 여인이 황급히 달려와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여인이 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금옥은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하야. 내가 잘못했다. 금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뒤로 물러섰어요. 금옥은 무릎 꿇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흘바닥에 젖어들었어요.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제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떨렸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금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밥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금옥은 그 초라한 살림을 보고 또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금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가 정말 서아가 맞느냐?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도윤의 그 사람과는 상관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쌀쌀했습니다. 금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7년 동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인이 금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금옥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어요. 깊은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포기였습니다. 7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불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금옥의 숨이 멎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어요. 아니, 저희 모두를 없애려고. 누가 감히?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옥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여인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절 찾아다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숨어 다니다가 결국 이곳까지 왔어요. 그럼 도윤이는 모르는 게 나았어요. 알았다면 그 사람도 위험해졌을 겁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금옥은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정말. 이제 그만 가주세요. 여인이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금옥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인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고 여린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초가집을 나와 골목을 걸었어요.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금옥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옥은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온몸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초가집에서는 서아가 아이를 재우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서아는 아이를 꼭 껴안고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시작됐어. 밤새 잠 못 이룬 서아는 새벽까지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발소리는 동이 틀 무렵에야 사라졌어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또 시작됐어. 7년 전처럼. 서아는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 씨 집 마당에서는 금옥이 쓰러진 아들을 발견했어요. 도윤아. 금옥은 황급히 달려가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마당 한쪽에 옷깃이 흐트러진 채 누워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옷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금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을 내려다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나날이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도윤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어요. 금옥은 하인을 불러 아들을 부축해 방으로 들였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걸었고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금옥이 얼른 붙잡았습니다. 방에 눕힌 도윤은 곧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서하야,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도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흐느끼는 아들을 보며 금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말해줘야 하나. 서하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금옥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하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 사람들이 며느리를 죽이려 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
도윤에게 말했다가 아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서아와 손녀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어요. 마루에 주저앉은 금옥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라니. 도대체 누가?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금옥은 주방에서 아들을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서아가 살아있을 때 도윤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금옥은 국을 정성스럽게 끓이고 밥을 정갈하게 담아 아들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도윤아, 밥 먹어라. 금옥이 상을 방 안으로 들였어요. 도윤은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혼자 드세요. 끼니는 걸으면 안 된다. 일어나서 내버려 두세요. 도윤이 밥상을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릇이 넘어지며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금옥은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도윤아, 술이나 더 갖다 주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도윤은 벽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금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고 참던 것이 터져 나왔어요. 네가 이렇게 살면 서아가 좋아하겠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등이 굳어졌어요. 천천히 몸을 돌려 금옥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뭘 아십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아는 죽었어요. 7년 전에 죽었다고요. 도윤이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제가 그때 더 빨리 달려갔다면 서아는 살 수 있었어요. 도윤은 울부짖으며 방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옥은 그 자리에 서서 굳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쏟아진 국물을 닦아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었구나. 금옥은 방을 나와 마당으로 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금옥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서아는 다시 장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서 갔어요. 좁은 골목을 여러 번 지나며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살폈어요. 좌판을 펼치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옆에서 그릇을 나르며 거들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국을 젓는 손을 멈추고 자꾸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왜 자꾸 둘러보세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서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몇 명이 국밥을 사 먹고 갔어요. 서아는 국을 퍼담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 한 사내가 서 있었어요. 서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뭔가 적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서아는 국자 든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또 시작됐어. 서아는 고개를 돌려 국을 퍼담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국자가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 어디 갖다 드릴까요? 아이가 국밥 그릇을 들고 물었어요. 서아는 황급히 아이를 자기 뒤로 당겼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넌 여기 앉아 있어. 네.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어요. 사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서하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가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서하는 좌판을 서둘러 정리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장사를 마치고 아이 손을 잡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를 여러 번 돌아보며 빠르게 걸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냥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서하는 아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서하는 문을 잠그고 창문도 모두 닫았습니다. 아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일찍 재웠어요. 어머니는 안 주무세요? 응, 엄마는 할 일이 좀 있어. 넌 먼저 자렴. 서하는 아이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가 잠든 뒤 서하는 문 앞에 앉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 소리에도 온몸이 긴장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초가집 주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서하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였어요. 여기가 맞나? 그렇다던데.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아이가 잠결에 하고 신음했습니다. 쉿. 서하는 아이 입을 살짝 막고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 바로 앞까지 왔어요. 서하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서하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같은 시각 최 씨 집에서는 금옥이 며느리 제사 지냈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가물거렸어요. 금옥은 위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하야,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금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반드시. 금옥은 떨리는 손을 모아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서하는 잠든 아이를 꼭 안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어요. 서하는 아이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7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똑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발소리, 숨죽이며 떨던 그 공포가 지금과 똑같았어요. 7년 전 겨울밤이었습니다. 서하는 주막 안채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있었어요. 임신 석 달째였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심해 자꾸 속이 메스꺼웠지만 참으며 일을 했어요. 서하야,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서 쉬어라. 시어머니 금옥이 주방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서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금옥은 며느리 머리를 쓰다듬고 밖으로 나갔어요. 서하는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뒷마당으로 나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탄 냄새였습니다. 서하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고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서하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연기가 짙어졌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불이야. 서하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어요.
창고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달려 나왔어요. 도윤이 제일 먼저 뛰어왔습니다. 서하, 서하 어디 있어? 도윤은 미친 듯이 서하를 찾으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어요. 하인들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놔, 서하가 안에 있다고. 도윤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힘껏 붙잡아 끌어냈어요. 금옥도 달려 나왔습니다. 서하야, 서하야, 어디 있느냐? 금옥은 불길을 바라보며 절규했어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안에 없었어요. 서하는 뒤쪽 작은 문으로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연기를 마셔 기침이 멎지 않았고 임신한 몸이 비틀거렸어요. 창고 뒤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고르려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불 잘 붙었나? 그럼요. 다 타버릴 겁니다. 서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창고 뒤편에 두 사내가 서 있었어요. 최씨 집안 장남이 폐인되면 재산은 우리 몫이지. 하하, 마님도 불에 타 죽었으니 완벽하군요. 서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일부러 불을 냈어.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살아남으면 어쩌죠? 그럴 리 없어. 안에서 창고 문 잠갔으니까. 그래도 만약 살아있다면 찾아서 없애야지. 목격자를 남겨둘 순 없잖아. 서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찾아서 없앤다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일단 앞으로 가보자. 혹시 살아나온 사람 있나 확인해야지. 두 사내가 창고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서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는 여기 있으면 안 됐어요. 들키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서하는 뱃속을 본능적으로 감쌌어요. 아가야, 우리 살아야 해. 서하는 맨발로 뒤편 숲속으로 달렸어요. 가시덤불이 발을 찔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땅이 차갑게 발바닥을 얼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주막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하, 서하야. 서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또 뭘 할지 몰랐습니다. 도윤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서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달렸습니다. 마을 외곽 숲속 움막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서하는 움막 안으로 기어들어가 웅크렸습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어요.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를 지킬게. 꼭 지킬게. 밤새 서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아침을 기다렸어요. 동이 틀 무렵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쪽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하는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큰일 났어. 최씨 댁에 불이 나서 창고가 다 탔대. 도련님 부인은 어찌 됐대. 불에 타 죽었다던데. 시신도 못 찾았다더라. 서하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죽은 걸로 알고 있구나.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서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서방님도 위험해. 그 사람들이 또 뭘 할지 몰라. 서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마을 반대편으로 걸었어요. 며칠을 걸어 낯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몸을 숨기고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았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몸인 임산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남편은 어디 갔소? 돌아가셨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봄이 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서하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일을 하다가도 자꾸 배가 뭉쳤습니다. 허리가 아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겨울이 되기 직전 서하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허름한 사당 뒤편에서였어요. 진통이 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하는 이를 악물고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작고 연약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서하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이를 안았어요. 살아줘서 고마워. 서하는 아이에게 입맞춤했습니다. 눈물이 아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우리 둘이서 꼭 살아남자.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서하는 아이를 키우며 장터에서 국밥을 팔았어요.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숨기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도윤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남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리웠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길, 친딸처럼 대해주던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모두 위험해지니까요. 서하는 눈을 떴습니다. 품 안에서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서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또 시작됐어. 7년 전처럼.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하지?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하는 아이를 깨워 세수를 시켰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기며 아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집에만 있자. 엄마 혼자 나갔다 올게. 왜요? 저도 같이 갈래요. 아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서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 초가집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오늘만, 내일은 같이 가자. 서하는 아이를 달래고 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문틈으로 아이가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금옥은 초가집 근처 골목에 서 있었어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 몸을 숨기고 서하의 집을 지켜봤습니다. 서하가 혼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금옥은 조금 안심했어요. 아이는 집에 있나 보구나. 금옥은 서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초가집 쪽으로 다가갔어요. 담장도 제대로 없는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이 들여다 보였어요. 아이가 마루에 앉아 헝겊 인형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이가 인형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는데. 금옥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장을 붙잡았어요. 아이는 한참을 혼자 놀다가 물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금옥은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우물까지 가는 길이 꽤 멀었어요. 아이는 중간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물동이가 기울어질 때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붙잡으며 중심을 잡았어요. 금옥은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발을 헛디뎠어요. 아! 작은 비명과 함께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주저앉아 젖은 치마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한테 혼나겠다. 아이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우물로 돌아갔어요. 물을 다시 길어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금옥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렇게 어린 것이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금옥은 초가집 근처에 숨어서 계속 지켜봤어요. 아이는 집 앞 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옷가지를 반듯하게 개어 포겠어요. 점심때가 되자 아이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주먹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조금씩 뜯어 먹었어요. 금옥은 그 작은 주먹밥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것만 먹고 배는 부를까? 오후가 되자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며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서아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어요. 어머니, 서아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금옥은 그 모습을 보고 뒤로 물러섰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옥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초가집 근처에 머물렀어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초가집 안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금옥은 담장 너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이제 자야지. 서아가 아이를 재우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응, 뭔데? 우리는 왜 할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금옥은 숨이 멎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냥 우리 둘이 있으면 되는 거야.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있던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어도 행복해. 그렇지? 응. 어머니랑 있으면 좋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런데 가끔은 할머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금옥은 그 말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 나왔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있는데. 안에서는 서아가 아이를 꼭 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서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담장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 수 없어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다음 날 금옥은 다시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서아가 아이를 데리고 장터로 나갔어요. 금옥은 멀찍이서 뒤따라갔습니다. 장터에서 서아는 국밥 좌판을 펼쳤어요. 아이는 옆에서 그릇을 나르며 거들었습니다. 조심해, 뜨거우니까. 서아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국밥 그릇을 옮기다가 그만 손을 대었습니다. 아야. 작은 비명과 함께 아이가 손을 움켜쥐었어요.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서아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손 좀 보자. 아이 손바닥에 빨갛게 자국이 났습니다. 서아는 급히 찬물로 식혀주었어요. 금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상약을 구해가야겠어. 금옥은 장터에서 약방을 찾아 화상약을 샀어요. 깨끗한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해가 지고 서아 모녀가 집으로 돌아간 뒤 금옥은 초가집 문 앞에 약을 놓았어요. 보자기 위에 쪽지 하나를 올려놓으려다가 말았습니다. 글을 쓰면 누가 놓고 갔는지 알 것 같았어요. 금옥은 약만 남겨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금 뒤 서아가 문을 열었어요. 바닥에 놓인 보자기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서아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화상약이 들어 있었어요. 누가?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금옥은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 제사 지냈던 방에 들어갔어요. 촛불을 켜고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서아야. 금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있는데. 손녀가 나를 그리워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금옥은 위패 앞에 저를 올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금옥은 떨리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녀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던 그 목소리가 밤낮으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는 모습도 눈에 아른거렸어요. 금옥은 결심하고 다시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오후였어요. 서하는 아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안에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서하가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하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금옥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목소리에는 경계가 가득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금옥은 서하의 눈을 바라봤어요. 한때 따뜻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안 됩니다. 서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문을 닫으려는 듯 손을 문틀에 올렸습니다. 서하야, 제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윤서하가 아닙니다. 서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금옥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서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금옥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하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서하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게 말 걸지 마세요. 저를 찾지 마세요. 이미 7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고요. 금옥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무릎이 꺾여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하야. 금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몸이 굳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서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차갑게 말하려 했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금옥은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손녀 얼굴이라도 보게 해다오. 한 번만. 제대로 한 번만.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붙잡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누가 오셨어요? 서하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마루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금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하를 바라봤어요. 서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금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밥상, 그리고 몇 가지 살림살이가 전부였어요. 금옥은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또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금옥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머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금옥은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밖에 나가 있어. 서하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잠깐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으며 금옥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하와 금옥은 마주 앉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옥은 아이가 자던 이불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얇은 이불이었어요. 손때 묻은 베갯모도 보였습니다. 저렇게 키워왔구나. 금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제발. 안 됩니다. 서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위험합니다. 내가 지켜줄 수 있어. 이번엔 반드시. 7년 전에도 그러셨습니다. 서하의 말에 금옥은 숨이 멎었어요. 서하가 금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7년 전에도 어머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불 속에서 죽을 뻔했죠. 그건 내가 몰랐어. 이젠 압니다. 서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 그리고 또다시 그럴 수 있다는 걸. 금옥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내가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고 벌을 줄 것이다. 그 사이에 제 아이가 다치면 어쩌시려고요? 서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금옥은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서하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합니다.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금옥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서하를 바라봤습니다. 손녀 이름이라도 알려다오. 서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연화입니다. 연화. 금옥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금옥은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연화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옥과 연화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또 오실 거예요? 연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금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금옥은 연화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골목 밖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서하가 문 앞에 서서 금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를 꼭 안고 있었어요. 금옥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초가집에서는 서하가 연화를 재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까 그분이 할머니예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서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불만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같았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자자. 이제 자야지. 서하는 연화 곁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서하는 화들짝 잠에서 깼어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서하는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여럿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초가집 주변을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확실한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정말 그 여자가 맞는지. 서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화를 꼭 껴안았어요. 연화가 잠결에 하고 신음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담 너머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서하는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또 시작됐어.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서하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연화를 더 꼭 안았습니다. 도망가야 해. 또다시 도망가야 해.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긴긴 밤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큰 기와집 안.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 집안 큰집 주인 최봉수와 그의 아들 최진호, 그리고 집사 출신 사내 하나였어요. 셋 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윤서아를 닮은 여자가 장터에 나타났다던데. 최봉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문일 뿐입니다, 아버님. 7년이나 지났는데. 최진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소문이라도 확인은 해봐야지. 최봉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집사를 바라봤습니다. 너 직접 가서 확인해봐라. 장터에 국밥 파는 여자가 있다지. 예, 성박장터에서 장사한다고 합니다. 집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얼굴을 똑똑히 봐라. 만약 정말 그 여자라면. 최봉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즉시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집사가 물러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어요. 최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설마 정말 살아있을까요? 7년 전 그날 창고가 다 탔는데. 시신을 못 찾았잖아. 최봉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때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너무 급하게 서둘렀어. 하지만 지금 와서 뭘 어쩌겠습니까? 이미 7년이나. 만약 살아있다면. 최봉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게 끝이다. 화재 사건이 다시 밝혀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집사와 하인 둘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서하의 좌판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국밥 파는 젊은 여인 못 봤소. 아, 저기 구석진 데 있습니다. 장사꾼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집사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하는 좌판 앞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연화는 옆에서 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서 서하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얼굴이 비슷하긴 한데. 집사는 하인 하나를 시켰습니다. 가서 국밥 하나 사 먹어라. 얼굴 똑바로 보고 와. 하인이 좌판 앞으로 다가갔어요. 국밥 하나 주시오. 서하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하는 국을 퍼담아 건넸어요.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최대한 가렸습니다. 하인은 국밥을 받으며 서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혹시 성함이 어찌 되시오? 서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굳어졌어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 잘못 보셨습니다. 손님, 국 다 식습니다. 서하는 차갑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인은 한참을 서하를 바라보다가 집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떻더냐?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치는. 연세는?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집사는 턱을 쓰다듬었어요. 나이도 맞고 얼굴도 비슷하다. 집사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에 뭔가 적었습니다. 멀리서 금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금옥은 며칠째 장터에서 서하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서하와 연화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낯선 사내들이 서하를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금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자들이 서하를 찾고 있어. 집사와 하인들이 사라진 뒤 금옥은 서하 좌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하는 금옥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또? 지금 당장 집으로 가야 한다. 금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너를 찾는 사람들이 왔었어. 나도 봤다. 서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어서 좌판 정리해. 내가 데려갈 테니. 금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서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돼? 위험하다고. 제가 가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서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냐? 7년 전 그 사람들이 저를 노린 건 집안 재산 때문 아니었습니까? 제가 돌아가면 그들이 더 필사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금옥은 서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내가 지킬 수 있어. 사람도 붙이고 관가에도 알리고. 7년 전에도 그러셨습니다. 서하의 말에 금옥은 숨이 멎었습니다. 서하가 금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곁에 있었는데도 저는 죽을 뻔했어요. 이번엔 제 아이까지 위험해집니다. 서하야,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서하는 금옥 손을 뿌리치고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금옥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적어도 어디로 갈 건지는 알려다오.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화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어머니,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 하지 않아요? 연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화를 금옥 앞으로 데려갔어요. 인사드려. 연화는 금옥에게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금옥은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연화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가거라. 서하는 연화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금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온 서하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 어디 가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응. 잠깐 다른 데 가야 할 것 같아. 왜요? 그냥 엄마가 할 일이 있어서.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를 보자기에 쌌어요. 이불도 개고 그릇도 정리하고 연화 옷도 챙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연화는 구석에 앉아 엄마가 짐 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할머니 못 보는 거예요. 서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왜요? 할머니 좋으신 분인데. 서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초가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서하는 화들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초가집 주변을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봐둬야 해. 내일 주인 어른께 보고해야 하니까.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를 깨웠습니다. 연화야, 일어나. 응. 연화가 눈을 비볐어요. 소리 내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서하는 연화를 꼭 안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밖에서는 담장 너머로 불빛이 비쳤습니다. 누군가 등불을 들고 집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안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하자.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서하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연화를 더 꼭 안았어요. 내일 새벽에 떠나야 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하는 연화를 안은 채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서하는 연화를 깨워 급히 씻겼어요. 짐은 이미 다 싸두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야 해요? 연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우리 조금만 다른데 가 있자.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 옷깃을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서하는 화들짝 놀라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 나오시오. 낮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서하는 연화를 뒤로 숨기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사내 둘이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서하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소. 오늘 당장 나가야 하오. 예, 갑자기 무슨 말이 많소. 그냥 나가면 돼요. 사내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서하는 그들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서하는 이미 싸둔 짐을 들고 연화 손을 잡았어요.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사내들이 집 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서하는 입술을 깨물고 골목 밖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 씨 집에서는 금옥이 도윤을 깨우고 있었어요. 일어나거라. 심부름 좀 가야겠다. 도윤은 술에 취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옥은 찬물을 떠와 도윤 얼굴에 끼얹었어요. 도윤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 장터에 가서 쌀 좀 사와라. 하인을 보내시면 되잖습니까? 네가 가야 한다. 금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도윤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금옥은 도윤에게 옷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성박 장터로 가거라. 거기 쌀이 더 좋다. 성박이요? 그래. 꼭 거기로 가야 한다. 금옥은 도윤을 떠밀 듯 밖으로 내보냈어요. 도윤은 술이 덜 깬 채로 장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머리가 더 아팠습니다. 왜 하필 성밖까지? 도윤은 투덜거리며 걸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도윤은 쌀 파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걸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구수한 국밥 냄새가 났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야겠군. 도윤은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저씨.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국밥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국밥 주문하셨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 나는. 도윤이 대답하려는데 아이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매, 코, 입매, 모든 게 낯이 익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과 서하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냐?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요? 저는 연화예요. 아저씨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도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 아이는 도대체, 제가 잘못 찾아왔나 봐요. 아저씨는 국밥 안 시키셨죠? 연아가 다시 밝게 웃으며 돌아서려 했어요.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았어요. 잠깐.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연아요. 최연아예요. 최씨. 도윤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아저씨, 손 놓아주세요. 어머니가 기다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 놓아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여인이 달려와 연아 손을 확 잡아챘습니다. 도윤을 노려보며 아이를 자기 뒤로 숨겼어요. 도윤은 천천히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완전히 멎어버렸어요. 서아. 도윤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서하야. 네가 너냐? 여인은 서하였습니다. 조금 여위긴 했지만 분명 서하였어요. 도윤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서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목소리야. 내 얼굴이야.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서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윤서하가 아닙니다. 가세요. 서하야.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서하는 연아 손을 꼭 잡고 돌아서 걸었어요. 빠르게 걸었습니다. 서하, 잠깐만. 도윤이 뒤쫓으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서하, 살아있었어. 네가 살아있었어.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양반 괜찮나? 술 취한 건가? 도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하와 아이 모습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저 아이는 내 딸.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도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서하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서하는 연화를 데리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니, 아까 그 아저씨 왜 저래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서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하는 연화를 꼭 안았어요. 멀리서 도윤의 무너진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서하는 눈을 꼭 감았어요. 가자. 어서 가야 해. 서하는 연화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연화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서하는 연화를 보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틀거리며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금옥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하를 봤습니다. 도윤이 금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하가 살아 있었어요. 아이까지 있었어요. 금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도윤은 그대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도윤은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금옥은 아들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금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룬 도윤은 새벽부터 어머니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옥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도윤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말씀해 주십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금옥은 긴 한숨을 내쉬고 도윤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7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아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불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집안 사람들이 일부러 불을 냈다는 것, 서아가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는 것까지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어요. 누굽니까? 누가 그런 짓을? 큰 집 쪽이라고 했다. 금옥의 말에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큰아버지.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아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도 서아를 찾고 있어. 금옥이 며칠 전 장터에서 본 일을 얘기했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 가려느냐? 큰 집으로 갑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안 된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는 제가 찾겠습니다. 도윤은 방을 나섰어요. 금옥이 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도윤아. 하지만 도윤은 이미 대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한 시즌 뒤 도윤은 북촌 큰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최봉수가 하인들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어요. 도윤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게 누구냐? 조카가 웬일로 이른 아침부터. 큰아버지. 도윤이 걸어가며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 창고 화재. 큰아버지께서 일으킨 거 맞습니까? 최봉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인들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헛소리가 아닙니다. 증인이 있어요. 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제 아내, 윤서아가 살아있습니다. 최봉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7년 전 그날 밤 창고 뒤에서 큰아버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다 들었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불을 냈고 제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것까지요. 최봉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증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7년이나 지난 일을. 증거는 찾아내겠습니다. 반드시요. 도윤은 최봉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아내와 딸에게 손이라도 대신다면. 도윤은 말을 멈췄어요. 눈빛만으로 협박했습니다. 최봉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 아내라니. 죽은 사람을 아내라고 하나? 살아있다니까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딸까지 있어요. 최봉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윤은 돌아서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당에 남은 최봉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진호야. 안채에서 아들 최진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예, 아버지. 당장 그 여자를 찾아라. 없애버려야 한다. 최봉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까지 있다니. 혈육이 있으면 재산 다툼이 복잡해진다. 어서. 최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금옥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서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른다. 어제 장터에서 본 게 마지막이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도윤은 하인들을 시켜 서하를 찾기 시작했어요. 장터 곳곳을 뒤졌지만 서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가집도 이미 비어 있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한 하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성박 주마 근처에서 모녀를 봤다고 합니다. 도윤은 즉시 말을 타고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작은 주막 뒤편. 서하는 연화와 함께 허름한 방 한 칸을 빌려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배고파요. 연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밖에 나가서 뭐 좀 사올게. 서하는 연화를 방에 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주막 앞 장터에서 떡 몇 개를 사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어디쯤에서 모녀를 봤다던데. 저 주막 근처라고 했습니다. 서하는 화들짝 놀라 몸을 숨겼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살펴보니 큰 집 하인들이었습니다. 서하는 급히 주막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주막 입구에도 이미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안 돼. 연화가. 서하는 떨리는 몸으로 뒷골목을 돌아 주막 뒤편으로 갔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연화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사내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린 것이 혼자 있네? 연화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창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서하가 연화를 감싸 안았어요. 사내는 비웃으며 서하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손 치워. 문이 확 열리며 도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사내 멱살을 잡아 밖으로 내던졌어요. 사내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누구냐? 밖에서 다른 사내들이 달려들었어요. 도윤은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 가족 건드리지 마.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사내들이 주춤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관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냐? 금옥이 미리 관가에 알려둔 것이었어요. 사내들은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관가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도윤은 칼을 내려놓고 서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서하는 연화를 꼭 아는 채 떨고 있었어요. 서하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킬게. 서하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서하와 연화를 함께 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관가 사람들이 사내들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도윤은 서하와 연화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문 앞에서 금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하가 고개를 숙였어요.
금옥은 아무 말 없이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잘 왔다. 잘 돌아왔어. 금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화는 할머니와 엄마가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작은 손으로 두 사람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금옥은 연화를 보고 눈물 어린 얼굴로 웃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 주변은 따뜻했어요. 멀리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봉수와 최진호, 그리고 화재에 가담한 하인들 모두 죄가 인정되었어요. 서하의 증언과 함께 당시 창고 관리인이었던 사람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불을 지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봉수는 귀양 보내고 최진호는 3년 도배형에 처한다. 재산은 일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관아 사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봉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최진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서하 손을 꼭 잡고 관아를 나섰어요. 금옥도 함께였습니다. 연화는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이젠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금옥이 며느리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옥은 며느리와 나란히 걸으며 말했어요. 내가 평생 돈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 알았다. 금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이 뭐가 중요하냐? 가족이 있는데 가족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서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미안하다, 서하야.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금옥은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내가 목숨 걸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서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서하는 연화와 함께 정식으로 최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설 때 연화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연화가 큰 기와집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서하가 연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도윤이 연화를 안아 올렸습니다. 연화야, 너는 내 딸이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늦게 알아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작은 손으로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도윤은 연화를 더 꼭 안았습니다. 금옥은 며느리와 손녀를 위해 방을 정성껏 준비해 두었어요. 깨끗한 이불을 깔고 새 옷도 준비하고 작은 화장대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연화를 위해 예쁜 놀이개도 걸어 두었어요. 와, 정말 예뻐요. 연화가 방 안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금옥이 며느리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서하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금옥은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서하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도윤도 거들었고 연화도 작은 손으로 도왔어요. 상을 차릴 때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놓았습니다. 7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앉는 식사였어요. 네 사람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금옥은 연화 앞에 국을 떠서 놓아주었어요. 반찬도 골고루 연화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연화야. 네, 할머니. 연화가 밝게 대답했어요. 금옥은 그 소리를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녀가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꿈만 같았어요. 식사를 하던 중 연화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응. 제가 할머니라고 불러도 정말 괜찮은 거죠.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금옥은 숟가락을 놓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금옥은 일어나 연화를 꼭 껴안았어요. 너는 내 손녀야. 내 소중한 손녀란다. 금옥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서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서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절대 떨어지지 말고. 서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하를 안았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게.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눈이다, 눈. 연화가 창밖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밖에 나가서 눈 볼래요. 네 사람은 함께 마당으로 나갔어요.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마당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연화는 손을 펼쳐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자 녹아버렸어요. 할머니 보세요. 눈이에요. 그래. 예쁘구나. 금옥은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은 서하를 꼭 안았어요. 서하는 도윤 품에 기대어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금옥은 네 사람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앞으론 우리 절대 떨어지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연화가 세 사람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우리 손 잡고 서 있어요. 가족처럼. 네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서로 손을 맞잡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히, 하얗게 세상을 덮어갔어요.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네 사람을 비췄습니다. 금옥은 며느리와 아들과 손녀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 7년 만에 다시 느끼는 따뜻함. 금옥은 손녀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네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를 축복하는 것처럼, 따뜻한 햇살이 눈 덮인 마당을 비췄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고 7년 동안 혼자 키워온 손녀를 만났습니다. 가족을 갈라놓으려던 욕심은 결국 벌을 받았고 네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과 재산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금옥처럼 우리도 살면서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이 옆에 있을 때 잘해야 하는데 그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서하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윤처럼 뒤늦게 진실을 알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그 존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미뤄둔 화해가 있다면, 전하지 못한 고마움이 있다면 오늘 용기 내어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달빛 야담이었습니다.